스포가 포함되어 있다. 주의 바란다. 오늘은 도구와 장착, 일체화 형태의 스탠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암살팀 가운데서 유일한 성장성 A를 가지고 있었던 패시. 패시가 들고 있었던 도구인 낚싯대가 바로 비치보이다. 낚시가 모토인 스탠드라서 효과가 묘사된 바로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낚여서 끌려오는 것처럼 사람도 비치보이에게 낚이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엠퍼러는 섹스피스톨즈의 총알과 달리 총알도 스탠드라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 거리도 권총치고는 꽤나 긴 편인데 보잉고와 듀오를 맺었을 때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기나긴 곡선을 그리는 걸 묘사해서 일반 권총보다 거리가 길 것으로 추정된다. 스피드도 빠른 편인 B라서 손쉽게 연사라든지 빨리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스틸볼런에서 핫팬츠가 들고 다니는 도구형 스탠드다. 영화든 만화든 얼굴을 바꾸는 능력은 언제나 반전의 기믹을 담고 있는데 크림 스타터의 능력도 스프레이를 분사해 상대와 똑같이 변신한다든지 입을 틀어막아 숨도 못 쉬게 하고 눈에 뿌리면 시야를 가린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로 응용되었다. 능력치만 봤을 때는 최하위권에 있을 법하지만 수치를 배제하고 능력만 놓고 보면 상위에 있는 게 확실하다. 일단 어떤 예언이든 무조건 일어나는 법칙이다 보니 높은 지속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미래를 암시하면서도 스탠드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양날의 검인데 보잉고 혼자 주도적으로 미래를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파트너를 붙여준 게 아니었을까? 지속력과 사정거리를 제외한 다른 능력치가 없다. 간단히 풀이해보자면 스텝보단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스탠드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로드라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싸웠지만 스탠드는 장착하고 있던 팔찌다. 상대의 체온을 빼앗아서 몸의 온도를 낮추고 내장을 손상시키거나 조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접형의 스탠드가 가져야 할 3개의 능력치는 높아서 장착형 스탠드의 덕목을 잘 갖춘 스탠드 오아시스는 세코가 입고 있는 옷이며 접촉할 시에 모든 것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압도적으로 낮은 정밀 동작성은 세코가 지닌 높은 청력으로 인해 커버가 충분히 가능했다. 이 스탠드에 대해 한 줄로 설명하자면 공격 빵점, 수비 100점인 스탠드다. 장착하는 도구가 존재하지는 않고 스탠드체를 장착하는 스탠드다. 수비 모드에 들어가면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를 지면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움직임을 하려 하면 무조건 스탠드의 절대 방어를 해제시켜야 한다. 장착하고 있는 도구는 왼쪽 팔에 차고 있던 격자의 형태인데 상대 밑에 깔리는 흰색 테두리 칸과 링크된다. 팔에 있는 격자 위치를 눌러 날아오는 상대의 공격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본인의 공격은 상대가 있는 좌표를 찾아 그쪽의 일반적인 도구를 떨어뜨려 공격하는 방식이다. 비 오는 날 한정 강한 능력인데 스탠드는 장착하고 있었던 하키 마스크다. 내리는 빗방울을 고정시켜 이동하는 능력으로 공격 방식이 빗방울을 얇게 고정시켜 원하는 상대와 근처의 범위에 관통시키는 방식이다. 살짝 응용하자면 잘린 신체 부위들이 따로따로 행동할 수 있어서 입만 잘라내어 물어뜯을 수도 있다. 화이트 앨범은 암살팀 중 유일하게 장착형 스탠드면서 동시에 무형에도 들어가는 스탠드다. 그래서 이 스탠드를 무형에 둬야 할지 장착형에 둬야 할지 애매했는데 기아초가 스탠드를 몸에 둘러 얼음 갑옷의 형태로 만들거나 상대의 공격을 받을 때나 주위를 손쉽게 얼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스탯은 정밀 동작성인 2인데 어디를 어떻게 얼려야 할지 세세하게 지정했다기보단 한꺼번에 해제하고 한꺼번에 얼렸다. 자신의 몸을 미세먼지처럼 분해하여 상대의 몸속으로 파고들어가 장기와 신체를 조종하는 능력이다. 기생과도 같아서 상대의 스탠드 능력도 쓸 수 있어 여러모로 까다로운 능력이다. 하지만 스탠드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몸이 언제나 분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해된 조각들의 힘은 하나의 스탠드보다 낮은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다. 머리카락이라는 신체의 일부로 인해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떤 스탠드인지 상대를 방심시킬 수 있다. 다만 사정거리가 보통의 사거리인 C로 표기되었지만 이동수단과 머리카락의 길이까지 조절해서 손쉽게 제압하는 것이 가능했다. 오른손이 바위로 만들어진 일체화형 스탠드다. 스탯은 알려진 바가 없고 능력은 왼손으로 만진 물건을 오른손에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때 전달되는 것들은 물체나 물질 등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킬러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도구 형태 같지만 스트레이캣이 만들어진 기원을 살펴보자면 꽃과 고양이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생명체다. 파괴력과 지속력은 높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의 특성과 고양이의 특성이 만났다 보니 약점도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식물 고양이라서 혼자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나 공기를 조작하여 공격하는 것은 스탠드 유저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산소는 언제나 불을 더 타오르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고 닿는 물체도 전부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일체화형 스탠드. 게다가 사정거리가 없는 어마무시한 스탯으로 인해 짜증내면 주변에 있는 게 전부 투명화된다. 자체 파괴력이 낮아서 전투 시의 직접적인 스탠드 공격보단 본체가 총을 이용하여 싸우고 상대의 공격을 능력으로 흘려보내는 마젠트와 좀 비슷한 성향의 스탠드다. 몸을 로프에 맡기는 형식이지만 분해된 몸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제각각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 동생이 그 형답게 스탯이 아주 엉망진창이다. 전투형 스탠드는 아니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 오감을 전부 원하는 상대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혀 안쪽에 있는 도르래를 이용해 두 개의 낚싯줄을 꺼내어 상대를 끌어올리는 비치보이의 일체형 버전이다. 비치보이와 다른 점은 비치보이는 낚싯줄이 곡선과 직선을 같이 그릴 수 있지만 와이어드는 무조건 직선으로만 낚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자, 그렇다면 도구, 장착, 일체 형태 가운데서 본인이 가지고 싶은 스탠드가 있는지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자. 끝났다.